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오늘은 order라는 단어가 명령하다, 주문하다 뜻도 있고 질서, 순서란 뜻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 뜻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order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옷감을 짜는 직조 과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옷감을 짤 때 자세히 보면 세로로 여러 개의 실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 사이로 가로로 실을 집어넣어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짜여지게 되는데요. 이 세로로 된 여러 개의 실들을 자세히 보면 1, 3, 5, 7, 9 이렇게 홀수번 실과 짝수번 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누고 홀수번 실을 먼저 들어 올리고 그 사이로 가로줄을 지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 반대로 이제는 짝수번 실을 들어 올려서 그 사이로 또 다시 가로줄이 지나가게 돼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실을 갖다가 엮어서 그래 짜는 것을 우리가 직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직조한다는 영어로 weave란 말을 붙이는데요. 이 weave란 말은 휘비다에서 나왔는데요. 휘비다 한 말이니까요. 아주 이렇게 엮어서 파고 들어가다, 즉 찌르다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후벼 파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weave란 말은 휘비다에서 나와서 짜다, 떠다, 또는 엮다, 누비듯 나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관련된 말을 보게 되면요. 하이프란 단어가 있는데 이 하이프란 말은요. 휘비어에서 균선한 말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누룩이라든지 아니면 버섯에 보게 되면요. 거기서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그 솜사탕을 갖다가 보시게 되면 솜사탕 만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아주 가느다란 실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균사라 불러요. 버섯이나 누룩에서 볼 수 있죠. 그것을 갖다가 영어에서는 하이프라 불러요. 즉 휘벼 들어가는 실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하이프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옷감을 짤 때 세로로 된 실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개의 실 가닥을 갖다 세로로 쭉 나열해 놨고 그 사이에 이제 가로로 실을 집은데요. 이 세로줄을 영어에서는 워프라 불러요. 왜 워프라 부르냐면 휘우다, 즉 휘어서 들어간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경사라고 부르고 날실이라 불러요. 그래서 비틀림, 뒤틀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웹사이트 할 때 그 웹이란 말은 거미줄인데요. 왜 거미줄을 웹이라 부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휘어서 서로 엮어져서 된다 해서 바로 웹이란 말이 거미줄을 치다, 거미줄 또는 인터넷망을 할 때 웹이라 부르고 우리가 웹사이트 할 때 그 웹이에요. 또 웹프트란 말은 우비다에서 나왔으니까요. 바로 가로로 들어가는 실을 갖다 말할 때 쓰는 말인데 C실 또는 위사라 불러요. 우프라 하게 되면 우비에서 나와서 C줄, 직물 또는 피륙이라든지 바탕을 딸 때 우리 쓰는 말이고요. 직조되었다 하는 분사형은 영어에서는 우분이라 불러요. 그래서 직조된 할 때는 우분이란 말을 쓰고요. 반대로 난우분하게 되면 직조되지 아니했다에서 나온 말이라서 우리가 부직포를 뜻할 때 우리가 난우분 페이블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경사와 위사가 있는데요. 경사는 여러 줄 가닥을 갖다가 세로로 쭉 나눈 슬을 경사라 부르고요. 날실이라 부르죠. 그 사이로 이 위사가 지나가서 서로 교차적으로 짜여지는데요. 경사를 갖다가 위로 짝수분을 들어 올리면 그 사이로 위사가 지나가는데 그 위사를 영어에서는 웨프트라 부르고 또 반대로 짝수분 실을 갖다가 경사를 들어 올리면 그 사이로 다시 또 시실이 지나가게 돼서 교차적으로 이렇게 짜여져서 옷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옷감을 만드는 배틀을 갖다가 영어에서는 룸이라 부르는데요. 직기라 부르죠. 왜 룸이라 부르냐면 누웠다 이 말이에요. 길게 놓여 있기 때문에 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룸 하게 되면 배틀, 직기 또는 노예자로 직기로 짜다란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직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길게 때리는 세로줄을 갖다가 들어 올리는 일인데요. 그 세로줄을 갖다가 들어 올 때 짝수분 실과 홀수분 실을 갖다가 들어 올리는 것을 잉하틀이라 부르는데요. 이 잉하틀은 영어로 헤들즈라 불러요. 왜 헤들즈라 부르냐면 떨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혀란 말은 떨다라는 말 우리 고유어인데요. 끌어서 떠올린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즉 홀수분 실을 갖다가 끌어서 떠올리면 그 사이로 세로줄이 가로줄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반대로 짝수분 실을 갖다가 끌어서 떠올리면 그 사이로 다시 또 가로줄이 들어가서
서로 교차적으로 짜여지는 데서 그 끌어올리는 그것을 우리가 잉하틀이라 부르는데요. 배틀에서 잉하는 것이 바로 헤들즈라는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가로줄은 뾰족하게 생긴 북이라고 하는 그 모양에다가 그 안에다가 실을 집어넣어서 가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실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교차적으로 짜여지는데요. 그 실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북이라 부르고 영어에서는 셔틀이라 불러요. 왜 셔틀이라 부르냐면 싣고 가는 틀이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직기에서 가로줄을 갖다가 싣고 지나가는 그런 틀이라 그래서 셔틀이라는 이름이 붙여서 왕복 운행, 왕복하다 할 때도 우리가 셔틀 들어봤잖아요. 셔틀. 그 셔틀이 바로 싣고 간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 그림에서 보게 되면 바로 셔틀도 보이고 그다음 그 잉하틀이 있어서 세로줄을 갖다가 홀수번 들어 올리다 내렸다 하면서 그림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적으로 옷감이 짜여지는데요. 이때 잉하틀에다가 실을 갖다가 세로줄을 갖다가 홀수번, 짝수번 이렇게 제가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오를 들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실오를 갖다가 들이는 것을 갖다가 영어에서는 오드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오드란 말은 실오를 갖다가 들인다인데 잉하의 나로를 대는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라서 바로 오드란 말이 순서, 서열 이런 말이 나오게 되고요. 바로 순서 서열을 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명령하다, 주문하다는 뜻이 여기에 분화돼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오드란 말은 처음에는 실오를 대는 순서니까 순서, 서열이란 말이 나오고 그 순서, 서열을 갖다가 가지런하게 차리는 것을 갖다가 명령하다, 주문하다 뜻이 여기서 분화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오드가 들어간 말들은 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오들리 하게 되면 순서 바른, 정돈된, 규율이 있는, 순종하다 뜻도 있고 연락병이나 자벽부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디스오드 하게 되면 뒤집힌 오드니까요. 순서가 뒤집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란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오데인이라는 말은 올데인이라는 뜻인데요. 오를 드리는 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규정하다, 명하다 또는 성직을 임명하다 뜻이 여기서 분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든을 하게 되면 오를 대는 순서가 되니까요. 서수 또는 서품 예약식, 순서를 나타낸다 또는 서수의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오든을 하게 되면요. 바로 이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정해서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법령, 포고, 조례, 의식이라는 뜻이 여기서 다시 분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오디너리라는 거 쓰니까 아주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의, 통상의, 규정된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반대되는 말은 익스트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익스트라는 말은 어겨서 틀다에서 나왔으니까요. 반대되는 뜻이 됐어요. 어겨서 틀어지니까 보통이 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특별한 뜻이 여기서 다시 분화되어 나오는 거예요. 오더네이트라는 것은 아까 오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실을 갖다가 새로 된 실을 갖다가 이렇게 순서를 짝수, 홀수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더네이트라는 말은 새로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더네이션 하게 되면 바로 순서가 돼서 명령, 계율, 정돈, 배율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오더넌스 하게 되면 바로 화기, 대포, 병기, 군수품처럼 배열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오더넌스 하게 되면요. 건물 회화나 또는 문해 작품의 전체적인 배열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백오더라는 말 쓰게 되면 재고가 없어서 처리 못한 주문을 갖다가 백오더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2월 주문을 갖다가 백오더란 말을 써요. 이때는 주문을 한 뜻으로 사용되죠. 코디네이트 하게 되면요. 코는 함께란 뜻이니까요. 오더네이트 하니까 같이 오를 대다 해서 나와서 동등이 하다란 뜻이 여기서 분화되어 나오고요. 코디네이션 하게 되면 함께 오를 대다 해서 나와서 동등 또는 등이 조정, 일치나 협조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를 댈 때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서로 딱딱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엉터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코디네이션이란 말이 바로 일치나 협조라는 뜻으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인오더네이트 하게 되면요. 반대 뜻이 됐은 아니란 말과 오더네이트라니까 이 오를 대는 순서가 서로 안 되다 보니까 불규칙한, 무질서한, 난폭한 이런 뜻이 나오게 되고요. 메일 오더 하게 되면 메일은 편지잖아요. 둥글게 말아진 편지가 돼서 메일 오더 하게 되면 통신 판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머니 오더를 하게 되면 바로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송금한, 우편한을 딸 때 쓰는 말이고요.
프리 오더란 말은 프리는 빨리란 뜻이니까요. 선주문하다라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프라임 오디어를 하게 되면 프라임은 먼저란 뜻이잖아요. 그러다가 오디어니까 순서가 돼서 원시의 최초의 근본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고요. 리오더 하게 되면 다시 질서를 잡다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는 추가 주문의 뜻도 되겠죠. 숏 오더 하게 되면 즉석 요리 주문이나 즉석 요리를 따를 때 숏 오더란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서브 오더라면 서브는 아래쪽이고 오더는 순서니까요. 아래쪽 순서가 돼서 암호이란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서브 오더네이트 하게 되면 아래쪽에 이렇게 순서가 정해지니까 예하에 부수하는 부하, 종속절이라는 뜻이 나오게 되고요. 웰 오더 하게 되면 잘 순서가 되어 있어서 질서 정연하다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오더란 말은 바로 오를 드리는 그 순서, 짝수분 들을 것이냐 홀수분 들을 거냐에 따라서 이 바로 종사가 이렇게 정해지고요. 그 사이로 위사가 지나가서 옷감이 짜지는 아주 순서대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짜지는 데서 나온 이런 말들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겠죠. 이번에는 하나 더 추가한다면요. 오네이트란 말인데요. 이 말은 오를 내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밑에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노래개라든지 아니면 천 아래에 이렇게 실홀이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진 거 있잖아요. 요것은 다 장식품이에요. 그래서 장식하다는 말은 오를 낸다에서 나온 말이라서요. 장식 오를 내서 늘어뜨린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를 내는 거니까 잘 꾸민 문체가 화려하다라는 뜻이 사용되고요. 오너멘트 하게 되면 바로 오를 내서 만든다 하니까 꾸밈, 장식, 장식품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돈하면 뭐뭐에다가 오를 낸다니까요. 장식하다 또는 꾸미다 뜻이 나오는 거고요. 명사형은 오더먼트에서 장식품, 장식 또는 꾸미기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서브 오더 하게 되면요. 서브 온 하는 게가 서브는 우리말 소이라는 말이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다 오를 낸다니까요. 아래로 오를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맹세시키다 또는 매수하다, 사주하다 뜻이 여기에 다시 분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올 낸다란 말은 장식하다, 즉 꾸민다, 그러니까 거짓하다라는 뜻도 사용되기도 하는 말이에요. 이처럼 오더란 말은 옷감을 짤 때 순서를 정한다 해서 나온 말이고 오네이트랑 해서 오를 내는 장식하다 해서 나온 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말은 직조 과정에서 나온 말들인데 이 옷감을 짠다든지 이 직조 과정은 우리 민족이 훨씬 인류에서 가장 빠른 기술을 갖고 있던 그런 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말에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에요.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훈민영이었습니다.